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아유, 웃음이 터져갖고 또, 신의 한 수. 제가 왜 갑자기 지금 이 얘기 했는지, 지금 마이크 잘 들리죠? 큰 화면 잡지 마시고요. 딱 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스닥 시장, 미국 시장이 딱 9시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장대 연봉으로 쫙 밀리고 있었죠. 요거. 그래서 내가 드디어 발작을 하네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큐 사인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실실대고 쓰잘데기 없는 웃음이 나가는 사람 아니라는 거 얘기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 이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가야 되나? 근데 원래 오늘 인사부터 하고 갈게요. 오늘 방송은 실전기법 108 필살기 관련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도 필이 안 놀래네. 그래서 원래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 머리 좀 세웠습니다. 근데 대흥동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대흥동. 내가 가는 미장원이 대흥동에 있는데 은행나무는 노랗게 돼가지고서 떨어지는데 은행잎은 왜 플라타나스 나무는 푸릇푸릇한겨? 이종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얘기했더니 저 합정 쪽에는 플라타나스 나무가 그 단풍이 져갖고 다 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진짜 대흥동에 내가 댕기는 그 가로수길은 아직도 파릇파릇해요. 근데 아까 갔다 오니까 청소하시는 분은 있긴 있었는데 그거 나무 떨어지면 끝나요. 자, 오늘 실전기법 108 얘기하는 건데 또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사람들 아직 많이 안 왔죠?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많긴 많을 걸 아마? 그 대답 이어폰이 잘 안 들리니까. 여러분 어제 오늘 지수가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오전 방송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1시 이전이니까 증권 방송에서 이제 진행자들 MC들 말고 막 뉴스 전달하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또 다 죽어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얘기하잖아요. 장 빠진다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내가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즐거워서 웃은 건지 썩소로 웃은 건지 구분도 못하나? 장 빠지면은 왜 전문가든 아니면은 그 뉴스 전달하는 사람이든 목소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태생이 긍정적이고 태생이 밝은 사람이라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이걸 못해요. 장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시장 대응을 하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윤지 앵커도 노래 안 불렀더라고요. 그러려면 그 프로 뭐하러 만들어? 기준과 원칙대로 가야지.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 빠질 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밝게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가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러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갈게요. 이윤재 앵커도 오늘 노래를 안 부르더라고. 좀 측은해 보였습니다. 자, 실전기법 108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오늘도 또 나왔어요, 여러분. 시장 파악의 중요성 관련해서 몇 개 얘기해 볼게요. 이게 이미 지난주 신의 한 수면 11월 6일이죠? 아차, 오늘 머리 세웠는데 어때요? 그리고 눈이 부시었죠. 여러분, 주식시장 반등 좀 하라고 장중에 정신없는데 샵에 가갖고 머리 세웠는데
이거 이상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은 미국장 좀 미쳐 날뛰는 것 좀 구경하세요. 대신 이게 미스터 진단이었으면 좋았는데 실의 한 수라 좀 아쉽습니다만. 자, 시장 파악의 중요성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오늘은 앞부분에 다 얘기하고 갑시다. 오늘 드디어 기사가 나오거나 증권방송에서 이토마토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약주 너무하죠. 그 방송 나왔죠, 오늘 4시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난 11월 6일 신의한수에서 진짜 위험한 건 따로 있다고 하면서 그게 대표적으로 제약주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일주일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정신 차린 거지. 그때 그걸 알아봤어야 된다니까요. 그 11월 6일 날. 11월 6일 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하고 지금 이종복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트럼프 랠리 잘못된 표현입니다. 물론 이건 이종복 주장이에요. 트럼프 랠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박탈감을 갖고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트럼프 랠리 같은 소리하고 웃기고 있어.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트럼프 랠리가 아니고 트럼프 플러스 일론 머스크 반사익 수혜주라고 하세요. 트럼프 랠리 아닙니다. 단언컨대 어떻게 이게 지금 트럼프 랠리요? 이토마토만이라도 트럼프 랠리라는 단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쨌든 시장 파악에 저 조명을 꺼야 되는데. 시장 파악의 중요성에 트럼프 변동성 선반영, 그 다음에 다음 주 CPI가 더 중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오늘 거. 이거 얘기한 거예요, 이거. 오늘 거.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갖고 외국인 수급과 밀접하다 이런 얘기 좀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그때까지는 요것이 종목이 잘 가는 구조인데 파생 시세판을 확인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연 설명 못한 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기준가 원칙의 중요성 해가지고 미국이 비정상, 우리나라는 정상, 미국이 비정상. 트럼프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이 비정상, 이쪽도 결국은 나중에 작살납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무서워하니까 내가 그 표현 뺄게요. 그 다음에 추세와 패턴의 중요성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중요성이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나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연말장을 봐야 할 때라고 얘기했고요. 사자마자 수익을 낼 거냐, 이걸 원하느냐, 아니면은 반등 반락을 구분할 줄 알거나 추세 매매 혹은 급등주마 이런 거. 이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해줬는데 묻혀버린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이거 위주로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 좀 했지만 여기서 하나를 얘기해주면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고 가야 돼요. 이게 지난주 미스터 진단 지난주와 지지난주에서 원래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근데 여러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와 지지난주 시간에 이 방송을 했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고 주식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종복은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펜대를 굴리고 일반인들 체감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채팅창의 분위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온라인 강좌를 하거나 아니면 야간 방송을 할 때 아니면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그 댓글 고맙습니다, 좋아요, 댓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체감을 읽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나한테 재수 없어진 거죠. 왜냐면 그걸 신경을 안 쓰고 내가 갈 길을 갔었으면 되는데
말하다가 엮여버린 꼴이 된 거예요, 지금. 대신 그거는 난 핑계는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 온라인 강좌용 해갖고 여기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을 내가 설명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요걸 풀어줄 건데, 요걸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정확히 얘기하면은 아까 이토마토 피리한테 내가 전화 걸은 시점까지, 그러니까 7시 20분쯤 언저리까지 장 끝나고 지금 그 시간까지 이 자료 만드는 거예요. 밥도 안 먹었지, 당연히. 탄수화물 넘어간 게 없어요, 이 몸속으로. 대신 좀 전에 먹었어요. 자, 이건데, 이걸 내가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얘기를 못할 수 있으나, 이 쎄 빠지게 이거 노력한 거 이거 얘기 안 하고 지나갔다가, 나중에 봐봐, 내가 그때 이거 얘기하려고 했었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김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화면에 찍어 놓는 거예요. 화면에 먼저 찍어 놓는 거예요. 시간 되면 이제 부연 설명 들어갈 거고. 우리는 갖다 껴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글씨가 작아가지고 돋보기를 써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여기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거 갖고 계략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대신 요 얘기를 하고 갈게요. 요게 이제 오늘 방송의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난주 미스터 진단 전략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러니까 3일 전 얘기예요. 여기에 보시면 우크라이나 재건이 급등주 패턴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이시죠? 당장 돈을 벌고 싶으면 급등주라고 하는 거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주 시청자 공약이 아니고 공약이에요. 단기 급등 가능한 패턴주 5개가 오늘 종가 나왔을 때 기준으로 보든 아니면은 오늘 이전에 월화수 사이의 고점을 기준으로 보든 보세요, 여러분. 5종목 다 대박 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을 이 폭락장에서 찍어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자제하려고 하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번에 이종복이의 핵심은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공부를 하는 게 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보면 상황에 따라 330 내외도 인정하라고 하면서 느낌표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예요, 여러분? 느낌표 몇 개예요? 3개. 평상시에는 느낌표 하나만 쓰다가 여기서만큼은 또 3개를 썼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 지금 손가락 누를 힘도 없는데 저거 느낌표 하나 더 쓴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저런 거 쓰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에 그 필이 오고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딱딱딱 찍는 건데 묻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때 시청자 4,100명 왔으면 뭐 하냐고. 그죠? 내가 원하는 거는 얻은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확인됐죠, 여러분? 자, 다시 이쪽으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심리치료 해줄 겸 아시겠어요? 해주고 싶은 말을 할게요, 오늘도. 원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좋은데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말 해봤자 안 먹혀요. 그럴 바에는 전파 낭비잖아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을 지금부터 할 테니까 심리치료 잘 받으시고 잘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가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또 말과 행동의 중요성에서 하나만 또 얘기해 줄게요. 심리치료하고 시장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너만 믿는다, 전문가님만 믿는다라는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나는. 보세요. 차라리 전문가님을 믿습니다가 조금 더 편안한 표현인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 그러면
전문가님을 믿으면, 전문가님만 믿으면 내가 하라는 걸 해야지. 맞나요? 이 토마토 페레? 맞습니까? 안 들려요. 밥 먹으러 갔나?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크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귀가 먹어서 그래. 여러분, 이쪽을 믿는다면 이쪽이 하라는 걸 해야죠. 이쪽이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전문가님만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전에 엄청 친한 사람인데 옛날 얘기까지 나오네. 심리치료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친한 사람이고 내가 되게 신뢰하는 사람인데 꼭 장 빠지거나 종목이 빠질 때만 툭 튀어나가고 전문가님만 믿습니다. 대표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고서 그냥 내쫓인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님만 믿습니다. 나를 믿을 거면 내가 하라는 걸 하고 믿는다고 해야지. 맞죠? 근데 내가 하라고 하는 걸 하나도 안 하고 장 빠지고 종목 빠지면 나만 믿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갓종복장 아니면 고맙습니다. 전문가님으로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말을 좋아하지 믿습니다. 뭐 사이비 교주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증권 전문가가 말을 이렇게 중시 여기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뜻이 왜곡돼서 전달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에 예민한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우리 결론은 보세요. 이게 지금 오늘 이따 CPI인데 우선 트럼프 리스크에 관해서 한 코멘트만 드려볼게요. 해설 방송 하기 싫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최근에 CPI가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물가가 올라오고 있죠? 물가는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크게 할 거냐 말 거냐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경기 침체가 부각이 되면서 금리 인하 크게 하면 문제된다는 얘기도 했었죠. 근데 경기 침체 없어졌죠.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정상적으로 착착 하면 아무 문제 안 생기는 거고 그러면 시장은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웬만해서는 이런저런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 사람이라 아예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라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으나 미국 사람들도 결국은 먹고 살기가 힘든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겠죠. 왜냐하면 only USA니까요. 미국은. only USA. 그래서 어쨌든 가뜩이나 물가가 살짝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물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딱 거기서 멈춰버린 거잖아요. 회로가 멈추듯이 이 순환하는 이게 딱 거기서 팍 막혀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뚫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만한 어떤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Hello, everybody, everyone. 내가 대통령한테 전하는 메시지 아닙니다. I'm 지금은 많이 평온해졌어. 그리고 나 두 번째잖아. 위아더 월드 좀 같이 해줄게. 대신 내 말 잘 들어. 막 이런 얘기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게임 끝나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를 모르는 게 무서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저거 플러스 근원 PC이거든요. 얘가 같이 물가가 떨어질 때처럼 같이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건 딱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예요, 핵심이.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의 한 수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핵심으로 얘기한 걸 먼저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그게 이거지 않습니까? 이게 글씨가 작아 보일 수 있으니까 이종복이가 준비한 큰 화면으로 할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는 온라인 강좌를 듣고 공부하라라고 하고 싶은 게 이제 이게 내 실질적인 마음인데 오늘 신의 한 수의 핵심 요약은 지금 고점에 있는 주식 단기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아요가 아니고 뭐라 돼 있어요? 안 하는 게 좋아요가 아니고 내 의견 안 하는 게 좋아요가 아니고 사지 마라.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이종복 말 중에는 저런 말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말이. 대신 여기 보면 대신 조정 주면 혹은 눌림목이라도 주면 그때는 사라가 아니고 살만하다. 그죠? 예. 자, 또 대신 들어갔어요. 음과 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대신 또 대신 또 대신으로 써요. 저는 어법으로 바꾸지 않고요. 아무거나 사지 말고 최고의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최고의 주식은 좋다는 얘기예요. 이격 좁힌 최고의 주식. 그게 뭔지 그거를 내가 시청자 공약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좌를 하거나 정규 방송에선 찍어준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시청자가 4,455명 들어왔으면 찍어줬을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초성 히읗자로 들어가는. 자, 그 다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현실적인 거.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환율이 안정되려면 달러가 꺾여야지 된단 말이에요. 달러가 꺾이지 않는데 환율이 안정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환율이 안정이 된다면 외국인 매도세가 멈출 것이고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지수 급등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환율이 안정이 되는 게 이게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미국 달러와 연관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너무 핵심만 얘기해서 이건 좀 그런가? 여기서 좀 이제 안 그렇죠? 주식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마토 페레? 지금 확 분위기 올라갔는데 내가 일부러 다 깨잖아요. 그렇죠? 예. 수위 조절해야죠. 자, 나스닥 조정 시 국내장이 개파락 양봉. 근데 지금 나스닥이 조정 나왔어요? 계속 올라가기만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 조정받는 게 한번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그래요.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게 심리 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장이 밀리고 불안한데 뭔 놈의 심리야? 그죠? 그러니까 일반인. 자, 주도주의 재등장. 아시겠어요? 주도주의 재등장은요, 삼성전자 장대양봉 나오거나 2차 전지나 반도체나 막 이런 종목들이 양호하게 움직임이 나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과 방산 시가총액 한번 보세요. 지금 최근에 2024년도에 상당폭 상승을 했음에도 조선주가 예전에는 그 하나오션 같은 거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STX, 조선소부터 예전에 차화정 전성시대, 조선주 전성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조선주의 시가총액은 전체적으로 그 종목별로 한 7, 8개 종목을 합쳐서 100조가 아니고 200조 이상씩 하고 그랬었던 것들이에요. 걔들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걔들 시가총액 보세요. 현대중공업 제외하고는 다 그냥 몇 조 단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들은 주도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도 테마주나 주도 종목군으로 얘기해야지 되는 거죠. 급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시가총액에서 밀려서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이쪽 조선 방산 쪽이 잘 가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어도 시장이 그 체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투자와 매매. 지금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와 매매를 구분하는 건데 투자는 시간이 중요한 거고요. 매매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투자는 시간을 두고 해야지 되는 건데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비중으로 커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비중이 중요하고 매매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투자를 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매매를 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지수의 위치나 여러 가지가 투자를 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대신 그 섹터에서도 매매를 하려고 하는 주식은 골라가지고 그걸 갖고 하면 되는데 기대 수익을 짧게 잡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이종복이가 어떤 주식을 찍어서 줬을 때 30-40% 이상이 가볍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20% 정도만 올라가면 두드려 맞고 반복한다 얘기도 자주 얘기해 줬죠. 얘기를 안 하는 건 없어요. 얘기를 해줬으나 여러분들이 캐치를 못하는 거죠. 나는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투자하는 구간이라 지금 여러분들한테 비중 조절이 어차피 못 됐으니까, 비중이 안 됐으니까 그거를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냐? 인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내하는 게 지수가 흘러내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급락이 나오니까 되게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설명하고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머리 세우고 간절한 기도. 아니 세상에 미국 CPI 눈치나 보고 오늘 제발 미국장 올라가게 해주세요. 기도 매매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으니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이 정도는 기본인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래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게 제일 걱정되고 무섭죠? 그게 제일 후순위라고요. 지금은 내 거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봐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여러분? 8월달 서킷 브레이크 걸렸을 때 이종복이가 긴급 시장 점검 해줬죠. 기억나십니까? 종합 그날 서킷 브레이크 걸린 날 3시 몇 분에 튀어나와갖고 긴급 시장 점검했잖아요. 지금도 그때와 거의 유사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는 경기 침체로 순간적으로 폭락이 됐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경기 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불확실성으로 흐르다가 이틀 동안 오늘 급락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매도의 클라이막스, 그 다음에 오늘 CPI 불안감 때문에 그냥 폭락한 거고요. 자, 요거까지 얘기하고 가야 돼요. 오늘 폭락의 불확실성까지 온 걸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따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이나 요게 지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지나가면서 줄기사로 뭐 테슬라의 뭐 공급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줄기사 나오면서 종목들이 팔딱팔딱 거릴 거거든요. 절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세요. 반도체 수출, 그 다음에 자동차 수출, 그 다음에 철강 수출, 그죠? 거기에 화학이나 이쪽 내수 쪽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경기 부양이 크게 나온 게 아니고 시장에서 예상한 거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수준이니까 차, 화, 철강, 정유, 뭐 거의 모든 반도체 거의 모든 대표 주식이 그냥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되죠. 이 모든 거의 핵심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의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랠리가 아니고 리스크. 그리고 환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요거 하나만 갖고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이 자기가 만든 자료에 자기 이름이 이종복 하나, 이거 사인, 나는 사인을 이렇게 해갖고 내 이름을 이렇게 갈겨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마우스로 해갖고 좀 부자연스럽지만은 펜으로 아르떼에서 합정역 7번 출구까지 줄 세워놓고 그 교재에 사인해주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여기도 바이 이종복, 그 다음에 여기 그 간략한 내 L 사인, 이렇게 사인 3장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3개 쓰는 사람 본 적 없죠?
어떻게 보면 내가 일론 머스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일 수 있는데 이런 인재가 어질어질하게 밥도 못 먹고 마이크 잡고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환율이, 이게 환율이에요. 환율이 2014년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장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올라가다가 급락 나온 거예요. 조금 이따 내가 확대해 드려볼게요. 그러다가 이제 환율이 고환율로 고공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환율이 여기 딱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환율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죠. 아니, 달러가 하락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폭등을 한 거고요. 그러다가 또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달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미국은 계속 양호하게 움직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또 약세를 주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그러다가 달러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러가 꺾여도 미국은 진짜 좀비죠, 좀비.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지금도 또 살아나고, 그죠? 우리나라는 울분토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우리나라가 안 보입니까? 잠깐만요. 진작에 말씀하시지. 근데 이거는 계략적인 것만 봐도 되는 거라 내가 조금 이따도 부연 설명을 할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조절이 가능해요, 여러분. 눈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경규 연예인처럼.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달러의 흐름에 따른 주식시장인데 미국은 그냥 줄기차게 여기까지 온 거고요. 우리나라는 왔다리 갔다리 비리비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달러가 꺾이는 시점부터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조종을 받고 있었으면은 어마무시하게 급반등이 나왔다라는 게 20여 년간 이 달러와 주식시장과의 관계, 환율, 심리 뭐 이런 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요게 띄엄띄엄으로 나눠서 한 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하나씩만 설명해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이 2014년에 급락할 때도 달러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 급락장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2월에 달러가 고점을 찍고 밀리면서 우리나라가 대세 폭등장이 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무역 분쟁 선포하면서 달러가 강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장이 약했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020년 코로나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부양책 쏟아내면서 돈으로 밀어붙이면서 달러 꺾이면서 장 폭등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 6월 7일경에 2년간 약세장의 출발점이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작년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종복은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주식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장을 경험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요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중간중간에 요 설명한 겁니다. 요거. 요렇게 보시면은 미국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급락하잖아요. 그러더니 미국이 잘 버텨주니까 우리나라가 그대로 어마무시하게 급등을 하면서 올라갔죠. 미국은 별 볼 일 없는데. 그러다가 다시 급락 조정이 나오고 미국은 신고가로 가면서 우리나라가 저점이 나오고 폭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게 그 요소 군데군데마다 어느 위치와 유사할까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쨌든 좌우당간 우리나라가 바닥이 나오려면 미국이 한 차례 급락이 나온 다음에 미국과 함께 올라갈 때 급등이 나왔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종복은 미국을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2차 전지도 중간중간에 방송할 때 내가 왜 2차 전지를 긍정으로 얘기하고 내가 왜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거기서 큰 수익 나지. 그렇지 않으면 낭패 본다는 얘기도 50번도 넘게 얘기했거든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아시겠죠? 이거 한 번씩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 여기도 지금 보면 아까 이종복이가 설명한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그래서 지금 6월에 급락장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10월에 급락장으로 볼 것인가? 요런 게 이제는 나도 섭섭해서 방송 중에 얘기 안 한다. 안 가르쳐 주지. 이래저래 그래서 미국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 여기 글로도 써놨잖아요. 아까 좀 전에 이종복이가 본능적으로 얘기한 거, 그죠? 중요한 거는 바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그 다음에 요게, 아까 그거 여러분 얘기한 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달러 고점 고점 찍고 나서 강세장 왔고, 그렇죠? 이거. 그리고 이게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좌우당간 현재 시장 최고의 교훈. 삼각형 패턴은 완성되면 급변동이 나온다. 이거 내 전매 특허. 이게 내가 맨날 허구한 날 얘기하는 저작권 등록되어 있다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삼각형 패턴 5가지 있거든요. 그 삼각형 패턴이 완성이 되면 위로든 아래로든 어쨌든 급변동이 나오는 거, 이거 또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운대가리 없게 아래로 확인된 거죠. 미국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생하는 사람도 당하고 주식하는 사람도 당했을 거예요. 돈 번 사람은 비트코인 얼떨결에 주문 실수한 사람. 자, 그 다음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식장 급락한 걸 보시면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고점에 저항받고 나서 3일 동안 급락한 거지, 그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주식은 알고 하면, 여러분, 주식은 알고 하면 초강력 재테크지만 모르면 요럴 때 당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보세요, 여러분. 증권사에 있거나 부티크 애들, 파생하는 사람들, 양매도 전략 취해놓고 10년간 야곱야곱 떼돈 벌다가 딱 2, 3일 만에 10년 동안 버는 거 다 날리고 저 세상 갔다는 얘기도 내가 얘기해줬죠. 그때 여러분들은 웃었을 겁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인 거거든요. 그게 모르면 우리가 이게 보험하고 같은 거예요. 모르면 이럴 때 그냥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쌓아놓은 수익을 이럴 때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가 상방이고, 예를 들어서 상방을 보려고 하거나 추세 매매를 선호한다면 기본적으로 60일선의 방향에 주목하라고 하잖아요. 60일선이 상방향으로 돌았을 때, 혹은 60일선에 안착했을 때부터 상방향을 봤으면 이런 일 안 당하잖아요. 맞죠? 근데 미국이 신고가를 가니까 우리나라도 가겠지라고 하다가 당하는 거예요. 미국이 신고가를 가도 우리나라는 못 간다니까. 안 빠지는 건 확실하게 얘기해줘도 위로 세게 올라가는 건 없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느낌 확 오셨죠? 이게 정확한 달러와 환율, 외국인 수급과 주식시장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또 운대가리 없는 거, 이거 여러분 지금 설명하면서 이거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이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이 화면은 또 안 나갔을 거야. 아까 방송하기 전에 좋은 광고 나가더구만요.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타이밍도 맞췄죠? 맞죠? 저 광고는 3주 정도 전에 먼저 내가 보내주는 커리큘럼입니다. 나는 딱 요때까지가 이런 장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해준 건데, 내가 생각한 거보다 지수가 선물 기준에 7P 가까이가 더 빠진 건 인정. 근데 그건 금방 올라가요. 두고 보세요. 단 오늘 CPI가 무사히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2, 3일 안 걸려서 그대로 다 올라갈 겁니다. 문제는 그 이상으로가 문제지, 여러분.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시간 어떻게 됐죠? 여러분, 요 정도면은 확실하게 의사표현 전달된 거 맞죠? 지금 주식장에서 중요한 건 땡땡땡이 아니라
그의 말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런 말 쓰지 좀 말으라고. 제목을 쓰더라도 좀 똑바로 쓰란 말이야. 이 토마토 페리. 그 제목 하나 잘못 써가지고 사람 진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내 누차 얘기지만 이 토마토의 썸네일은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이 토마토 페리 쪽에서 쓰는 거고요. 이종복 유튜브를 보시면 돼요. 이종복 유튜브에는 자극적인 단어가 없을 겁니다. 나는 쓰라고 해도 못 써요. 그런 단어를. 자, 이쪽으로 갈게요. 이게 여러분 하루 종일 찾은 건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조금씩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 컴다운, 물 한잔하고 가도 되죠? 오늘 방송 새벽 4시 28분까지 해도 모자른데, 어떻게 한 새벽 3시 반까지 그냥 계속 해드릴까요? 이 토마토 페리. 퇴근하지 말고, CPI 나오는 거 확인하고, 보고, 미국장 반응 가지고, 샬라샬라 하고 막 할까요? 나는 4시 27분까지는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데,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치만 뒷분 뒤에 전문가분들도 있으니까 상도덕은 지켜야죠. 자, 지금부터 조금 유하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컴다운하고. 주식시장은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갈 길 가는 거고 어떻게 하려고 해봤자 안 됩니다. 내일이 지나고 나야, 여러분, 내일 만기일이 끝나고 나야 뭔가 판을 짜도 짜는 거예요. 내일 만기까지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보세요. 농담이어도 뭔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토마토 페리, 지금부터 화면 좀 잘 접어주세요.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추정하지 마세요. 결과론이에요. 지난번에도 이것도 보여줬고, 저런 거 보여주면 예전에는 줄 서서 오프라인 왔고, 대기표 뽑고, 먼저 신청해서 들었는데, 막 이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게 이제 요번에 밑에 있는 직원이 요거 이제 나도 이제 해가지고서 요거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인건비 줘가면서 굳이 이걸 여기다가 왜 붙여놓고 이걸 맨날 보여주겠어요. 말을 꼭 해야 알아들어요. 이거 글로 보고도 몰라요. 하여튼간 요새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요. 연세가 있는 분들도 많고 남의 말에 관심이 없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래. 자, 여러분. 오늘 작별 인사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 방송입니다라고 했는데 한 게 지난주 11월 6일이잖아요. 맞죠? 이 토마토 페리 왜 잡았어? 여러분, 여기서 은연중에 농담 조금 우스갯소리지만은 본심 하나 얘기해 볼까요? 내가 다음 주부터 방송 빠져버리고 장이 좋아지는 타이밍 일주일 전서부터 다시 방송 출연하겠다라고 하고 하면 회비만 500만 원, 이 토마토가 회비 인상해갖고 500만 원씩 받아도 5,000명 대기하고 있을 겁니까? 나는 그렇게 하자고 하면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에 나와서 오늘 수익날 주식을 얘기하거나 뭐 다음 주에 수익날 주식을 얘기하거나 어쨌든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수가 이미 꺾이고 지수가 게임이 끝나버렸는데 매일같이 방송에 나와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3번씩이나 그것도 1시간, 2시간짜리. 그죠? 그러면 컨셉이 있고 개념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오늘 신의 한 수, 그 다음에 내일 랭킹쇼까지 계속 그걸 실시간으로 보시면 되게 좋은데, 진짜. 그죠? 예. 보세요. 어쨌든, 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요 얘기예요. 이게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거 죽어라고 찾은 건데, 보세요. 11월 6일 날, 지금은 파는 사람보다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빠진다 얘기했습니다. 부연 설명은 그냥 패스할게요, 여러분. 대신 요거 하나는 얘기하고 갈게요. 오늘 장도 여러분 보시면 지수가 60이 넘게 빠졌는데요. 파는 사람은 외국인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집중된 거 빼면요. 오늘 보세요. 외국인은 선물 막판에
막판에 동시효과에서 벌어졌으나 외국인은 선물 매수로 바뀌어 있고 기관들이 매도했잖아요. 보이죠? 기관들이 오히려 더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파는 사람도 없는데 지수가 이렇게 급락한 거잖아요. 이틀 동안.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설명까지 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지금처럼 부연 설명은 빼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들이니까. 자, 지금은 파는 사람보다는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빠지는 건데 그게 바로 수급의 한계, 트럼프 리스크. 아시겠어요? 계속 트럼프 리스크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금의 분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고 트럼프 랠리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요. 지금 미국 시장도 살 주식 없어요. 우리나라 사는 게 더 좋은 거라니까. 근데 이거 안 먹히죠. 당연히 우리나라 약세장이고 우리나라 약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세요. 반드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니까 자금이 분산되잖아요. 미국장으로.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그죠? 그 다음에 10배 급등한 거 더 간다고 부추기고. 그리고 상품도 웬간히 만들어야 되는데 수배까지 연계해서 파생 상품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갈 주식도 못 가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마탱이가 가서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자금이 분산되고 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머리를 굴려서 여러분들을 꼬시니까 그쪽으로 계속 넘어가잖아요. 우리처럼 일편단심으로 기준과 원칙으로 국장 보는 사람은 그럼 뭐 내가 바보입니까? 우리는 저런 거 할지 몰라서 하네요? 리스키하니까. 비정상이니까. 이런 게 진짜 얘기 맞죠? 전문가가 텔레비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냥 트럼프 수혜주 나는 앵무새처럼 살기 싫다니까. 자, 그 다음 여기 보실래요? 이게 그거잖아요. 11월 6일 날 원래는 2023년도 변곡점에서도 시총 이거 갖고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예요. 대신 시가총액 순위가 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주류일 수 있어요. 시대의 주류일 수는 있으나 너무 티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계속 그쪽을 부추긴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필살기 분석 자료가 아까 그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도 이번에는 그때처럼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주에서 만약에 이게 되면은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 연말장 특수성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연말장은 중소형주 수익이 대형주 수익 압도한다는 얘기도 되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얘기한 시점을 보셔야 돼요. 다 11월 5일, 11월 6일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게 핵심.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하라. 온라인 강좌 들으라. 먼저 얘기하는 건데, 하필이면 연말장이라는 거에 출발점이 내일 모레가 연말장 출발인 거예요. 이 정보 기준에는 11월 만기일이 지나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이번 11월 만기는 외국인들은 상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난 7월 달 변곡점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국민은행서부터 정통 대형주 위주로 7월 12일까지 강세장이었잖아요. 근데 7월 만기가 지난 다음 날부터 변곡점 생겨서 삼성전자가 그날부터 지금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삼성전자 여러분들만 안 사면 상투 없다고 얘기한 거 몇 번 화면 보여줬었죠. 근데 개인들은 그때부터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줄기차게 사고 있는 거예요. 얘기 안 해준 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건 결과론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건 환율 급등. 나는 종목이 무서운 게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미국장이 좀 거시기해 보인다. 이 11월 7일 나는
나스닥 시장과 시장이 무섭지라고 돼 있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종목은 나스닥을 무서워하고 주식시장 지수가 무섭지 종목은 안 무섭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11월 6일 얘기잖아요. 이 종목이 입으로 시장이 무섭지라는 어쨌든 단어 썼잖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올까봐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론이에요, 여러분. 결과론. 보면 다 최근 지난주 2, 3일 내로 다 얘기한 거 맞죠, 여러분? 다 지난주 2, 3일 내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런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단기 급등형, 사자마자 먹을 만할 단기 급등형을 5종목을 그래서 찍어준 거지 않습니까? 연말장까지 겨냥하는 거는 차치하고. 그래서 핵심주는 기간 조정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의 정통 주도주, 기존의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주식들은 가격 조정은 끝났고 기간 조정 속에 들어와 있는데 심리가 불안하고 장이 약하니까 약간의 매도세로만으로도 매수세가 약하다 보니까 급락 나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도 보시면 11월 6일 달러 강세 원화 약세로 외국인 매도세가 촉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이 종목이 입으로 무섭다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보세요. 안 해준 건 없어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오늘 거고요. 오늘 밤 미국이 변수고요. 해필이면 물가지표가 나오는데 그 물가지표가 트럼프 리스크의 핵심인 겁니다. 그 제약주가 약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 늦어질까봐. 대신 긍정인 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시간 없네. 긍정인 점은 미리 예상치를 높여놓았다라는 거. 그죠? 예, 미리 높여놨다는 거. 그게 긍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첫째 주에 이미 나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와 나스닥과 국내장의 기술적 분석을 해주려고 했었던 건데 그거 다 제끼고 단기 급등형 시청자 공약해서 실력 발휘를 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아니, 억울한 게 아니고 아깝잖아요. 그죠? 이런 거 좀 알고 가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약한 것들이 에코프로 머리, 봐봐. 결국은 또 이렇게 돼. 에코프로 머리, 뭐, 필에너지, 뭐,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현대 뭐죠? 건설기계, 뭐, 그런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 지금 시간이 54분인데, 정리를 한번 해 드려볼게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지금 주식시장이 요거가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요거예요. 다 지금 걸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다 걸터 있죠?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끝날지, 더 중요한 거는 내일만 지나도 돼요. 이 구간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그냥, 뭐, 개파락의 양봉이든, 그죠? 미국장이 오늘 무사히 넘어가든, 뭐 하나 양봉이 나오면 그때부터 출발하시면 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한 거래일, 이 11월 8일이 제일 문제라니까, 여기가. 11월 8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연속적으로 양봉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캔들은 매수세, 매도세, 양봉은 매수세, 음봉은 매도세 하면서 실전기법 108 얘기 많이 해드리죠. 이런 거 조금씩만 여러분들이 봤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최소한 여기처럼 이런 양봉이라도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양봉이라도. 나올 때 됐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심리치료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주식은 여러분 좀 알고 하시면 정말 좋은 상품이고요. 경제도 안 좋지 않습니까? 알아야 돼요. 알면 너무 좋은 거고, 지금까지는 다 결과론이에요, 여러분. 지수가 이렇게 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이렇게 될까봐 무서웠던 게 이렇게 됐으니 이제 지수도 이제 나는 시장도 안 무섭다라는 얘기를 이제 조만간 하겠죠.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약하지. 조선방산 쪽은 그쪽대로 너무 이격이 있어서 좀 불안하지. 제약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되는 순간 꼭다리에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위험하지. 2차 전지는 애시당초 약하면서 지금까지 약했으니까 여기서 약해봤자, 그러니까 정통 섹터로만 놓고 보면 내 눈에는 뭐만 보였어요? 당연히 뭐만 보이겠습니까? 2차 전지만 보이죠. 정통 섹터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수익은 어디가 더 많다고 그랬습니까? 실질적인 수익은. 나는 그날도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쪽도 지수 변동성 나오면 안 돼요. 그쪽 섹터도 지금과 같이 움직이면 추격매수 하시면 안 돼요. 바로 AI하고 로봇이었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 장 거의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고 있으니까 심리적인 안정감 잘 다독거리시고 시장을 한번 냉정하게 보셔라. 예전에는 장이 이렇게 급락하면 입이 귀에 붙고 막 즐거워서 좋아 죽겠는데 좀 어려운 척 해야 되고 해서 힘들었잖아요. 그때는 나는 장이 폭락하기를 바라는 전문가였으니까.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나는 오롯이 개인들하고 주식 방송을 하기 때문에 나도 이딴 식으로 장 만들어지면 기분 나빠요. 화이팅 하시고 끝! 하면 끝나는 거예요.